오늘은 약속하신 거 해주셔야지. 우리 무슨 이번에 약속하셨죠? 낙생고 그쵸? 전국 지난번에. 네. 전국 뭐 1위 낙생고 일반고 중에서 가고 싶지 서울대 나는 실적. 아니 가고 싶을 것 같아 낙생고. 서울대 실적이 제일 네. 많아요. 네. 일반고에서. 작년에 27명을 보냈어. 와. 근데 이제 뭐 재수생 포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지. 어느 학교나 다 실적. 근데 포함할 때. 뭐 이렇게 낙생고 근데 이제 그때 또 질문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낙생고 가려면 어느 정도 수학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하고 네.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낙생고 관련한 글을 썼는데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에 달린 낙생고 보낸 엄마, 그다음에 낙생고 보내고 싶은 엄마, 아니 보내고 싶은 보내고 싶은 엄마, 엄마. 그다음에 이제 낙생고 졸업한 학생, 지금 사회인인데 낙생고 진짜 지옥이었어요, 막 이런 거 올라왔거든.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하나같이 거기 헬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좋은 학교고 너무 면학 분위기 좋다 보니까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죠. 그 학교를 가려면 만만한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때 딱 다음 시간에 해주신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2주 기다렸지? 어느 정도 낙생고에 가서 잘하려. 거기서 어떻게 1등을 한 거야? 그런. 저 괴물 그러니까 아니야? 둘째가 거기서 전교 1등을 한 거죠. 네. 낙생고에서. 괴물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진짜 공부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근데 또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 아, 재수없지. 잘 안 해. 우리 아니 나는 스스로 해주면 좋지. 아니 고맙지. 그러니까 나는 겁나서 낙생고에 정말 낙자도 안 썼거든 우리 딸.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분당이니까 낙생고를 생각을 하는데 낙생고를 안 쓰죠. 무서워서. 근데 이제 낙생고가 센 학교는 맞고 그래서 이과형 학교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이제 영재고 과고를 떨어졌던 영떨이 과떨이들이 전문 용어 나오시네. 한 반에 한 반 정도는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사고 떨어진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아이와 이게 다 많이 가죠 낙생고를. 우수한 아이들이 갔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수한 애들이 어찌됐든 결국은 결과를 내는 거야.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이 가기도 했는데 요즘엔 사실 우수한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다른 학교로 가기도 해요. 거기서 맞아. 내신 잘 받고 보는 게 받으려고 좋으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가기도 하는데 이제 낙생고 뭐 광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낙생고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도 오기도 하고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핫한 게 이제 자습이잖아요. 자율학습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어떻게 하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중에서 수요일은 없어요. 그리고 월화목금 중에 3번을 해야 돼요. 수요일은 이제 마음대로 학원 가도 돼. 그래서 월화목금 중에 한 번, 그다음 수요일 한 번, 그다음에 주말. 일요일도 열린다는 거 같은데. 아니, 일요일은 안 해요. 토요일 오전이 토요일 열린다고 오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학원 갈 수 있고. 제가 낙생고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 사실을 다 확인해서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 네, 낙생고 갈 때 준비해야 될 거 뭐뭐 있으시냐. 지금 30년 넘게 낙생고에 계신 선생님이 네. 낙생고 오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래도 일정 부분 선행은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진짜, 선생님이 선행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근데 여기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행을 안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낙생고를 와도 수시로 가는 아이와 정시로 가는 아이 다르잖아요. 근데 수시로 가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어요. 이제 의대가 아닌 뭐 공대 같은 데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애들이 우선 한 학기 지나고 나면 나는 이건 아닌가 보다 하는 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신이 안 나오니까 정시를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시에서 사실 성공하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습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낙생고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는 그래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낙생고 선행을 얘기해 주세요. 낙생고 선생은 콕 집어서.
저희 작은 애가 이제 들어갔을 때 수학 선생님이 첫 마디를 하신 게 있대요. 애들한테 딱 들어왔는데 너희 기출 풀어봤어? 이러셨대요. 낙생 기출? 응, 낙생 기출. 낙생고 1학년 때 수학 선생님께서 걔네 반 가서 수학 풀어봤어? 수학 풀어보네. 손 들어봐. 그랬대. 대부분 풀어. 당연히 대부분 풀었겠지. 풀었지. 근데 거기서 해보니 어때? 몇 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셨나 봐요. 괜히 선행을 일반화돼 있다고 분노적이가 없네 선생님이. 했어 몇 점 손들어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애는 사실 낙생고에서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사실 거의 항상 1등을 했어요. 낙생고 수학을. 그래서 수학 천재 아니야? 근데 암호 학자 하려고 처음에 했던 게. 수학과를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수학 선행을 많이 했다라기보다도 심화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1학년 선행이 수학 3 하잖아요. 수학이 수 1 정도까지는 심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진도는 선행은 전 과정을 다 했어요. 전 과정은 아니요, 미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미적 안 미적은 하고. 안 하고 그럼 기하하고 확통 그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확통은 얘가 중학교 때 영재고 준비하면서 확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재고에서 조합이라는 그러니까 대수 정수 기하 조합이 있는데 조합이라는 그 과정이 확통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돼 있었고 확통은 기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아까 영어 얘기할 때는 되게 친근했는데 이제 수학 얘기하니까 완전 되게 사람 나와? 아니 사람이 빛나 보이네. 그냥 그래? 되게 멀어지더라고요. 가까이 올 수 없는. 아까 아임소리만 엄청 친구예요. 아까 통역할 때 좋았는데. 사기 캐릭터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미적만 좀 들어갈 때 좀 안 돼 있던 것 같고 저희는 기하는 하고 기하랑 그 확통 정도는 이제 중학교 때 좀 했던 것 같고 그 K고 준비하면서 사실 좀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정 부분 조금 겹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겹쳐요. 그러니까 확통은 겹치는데 기하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이 접근 방식은 비슷하니까 좀 했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근데 미적은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 미적을 계속 돌렸던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미적을 네.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적이라는 게 수2에서 미분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수2 시작하면 미분이 다 연결돼 있어. 단계 다 학문이랑 거예요. 연결돼 있지. 그래서 수1까지 어느 정도 들어가기 전에 좀 심화까지 돼 있던 것 같고 수2 과정은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인데 그게 1학년 때 방학 때 같이 돌리고 그다음에 미적 같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는 좀 심화까지 좀 잘 돼 있는 1학년 과정을 심화까지. 네, 심화까지 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심화가 거의 취조 분위기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블라를 풀어야 엄마들이 되는 궁금한 거. 거 위주로 이렇게 물어봐요. 블랙라벨 정도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고 나서 우리 어떻게 했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개념 같은 거는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학원에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저희는 문제집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문제집도 이제 쉬운 문제집은 한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집을 어려운 풀었어요. 문제집. 그래서 뭐 그게 예를 들면 블랙라벨. 그러니까 개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일품도 하고 1등급도 하고 최상위도 하고 블랙라벨도 하고 그다음 기출 문제로 뭐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같은 경우는 기출이기 때문에 문제는 똑같은데 다른 점은 기출이라는 게 낙생 기출? 아니 평가원 기출, 뭐 평가- 수능 기출, 모의고사.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걸 묶어놓은 묶어놓은 거니.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시중에 몇 심화 권이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그게 뭐 심하든 뭐든 어쨌든 간에 학생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그렇고 문제 자체가 요즘에는 내신형 문제라고 해서 완전 뭐 이상하게 뭐 내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수능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이나 뭐 이런 거에 묶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뭐 일품 블랙라벨 뭐 최상위 언제나 푸냐 그러는데 그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푼 게 아니라 딱 봐서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어려운 그 심화 문제들. 심화 문제들만 골라서 풀었어요. 그런 거 재밌어 했나 보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나는 게 저는 서점을 자주 갔었거든요. 애들 학교 다닐 때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푼 문제가 뭐가 있나를 찾을 정도로 와. 문제집을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내야지.
괜히 서울대 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면 그걸 한 건 푸는데도 오래 걸려요. 근데 얘는 개념은 어쨌든 꼼꼼하게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나가 응용 심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책들도 사실 책이 약간 좀 같은 수학이라도 같은 뭐 예를 들어 뭐 같은 미분이 나와도 접근하는 방법이 또 책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많이 다르고 그런 거를 다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은? 그래서 학원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엄마하고 애가 한 거예요? 아니면 근데 학원에 그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선행 나간 거는 학원에서 했어요.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을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학원을 다녔고 고1까지는 고1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에 했던 거. 전에 수원까지 했어요. 학원에서. 수원까지 심화를 학원에서 했고, 심화까지. 아니 근데 학원에서는 선생님의 양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양이 있고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뭐 어디 기출이라고 해서 학교 기출들을 그렇게 내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학교들 뭐 단대고 기출 뭐 그런 식으로 해물고 기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은 그런 걸 만들어놨죠. 그런 거를 해서 숙제로 내주고 뭐 테스트 보고 이런 거는 학원에서 해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집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렇지. 학원은 학원이 쓴 교재가 있으니까. 네, 본인들 자기 학원에 자체 교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내주는 건 그런 게 있고 저는 평소에 학원을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이 정도 개입을 해줘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는 학원을 별로 안 다녔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학학원은 사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특강만 들었어요. 평소에는 특강 때는 선행을 선행을 나갔거든요. 특강 때는 그리고 평소에는 내 공부를 한 거지. 내 공부를 한 거지. 평소에는 문제집 갖고 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수학학원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찾아서 문제집 찾아서 문제 풀고 그래서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 수원까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 학기 중에는 자기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수상이나 수상에 관련된 문제집이나 문제집 다 찾아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네. 수상화를 네. 심화까지 완벽하게 네. 하고 학원 그 커리큘럼에 네.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이가 또 서점을 다니면서 최고난이도 문제들을 문제집을 다 뽑아가지고 아이는 아니야 엄마가 엄마 애랑 같이 알아야지 했다면 뽑지. 근데 엄마 알아야 뽑지. 네, 어릴 때부터- 블랙라벨이 뭐야? 그러니까 몰라. 처음 들어 블랙라벨. 그러니까 우리 모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최고 난도 문제들을 문제집을 다 사갖고 와서 애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풀게 걔가 하는 그거를 거지. 평소에 자습 시간에 풀 거예요. 자습 시간 풀고 내신 기간에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 고등학교 나중에 올라가서 그리고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자기 공부를 한 거지. 그렇게 그치. 했던 자기 공부라는 게 이제 현행이라 그러거든. 그게 현행이라 그래요. 그치. 현행 공부를 학기 하고. 중에서는 학기 중에는 선행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상이면은 1학년 1학기 때는 수상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 있으면 중간고사 대비만 그렇지, 하는 거고 그렇지. 끝나면 기말 대비하고 그리고 나서 방학 때 다시 그 다음 학기 아니면 선행. 다시 다음 학기 복습 그러니까 다음 학기 할 거를 예전에 선행은 했지만 다시 한번 심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2학기 됐을 때 다시 그 현행에 대해서 또 보는 거지. 그러니까 몇 번을 사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통 근데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애들이 이 현행하면서 동시에 선행도 하나요? 그러진 동시에 않죠. 못해요. 내신은 그게 안 될 것 그렇게 안 같거든. 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해. 그리고 얘네가 수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다니면서 현행하면서 선행을 같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수학은 좀 선행이 필요하다는 게 한 번 들었을 때 푸는 것과 두 번, 세 번 들었을 때 푸는 거는 또 달라요. 근데 나는 그 이제 이 정도면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 전범위를 다 했을 것 같고 그렇게 고등 전범위를 했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는 안 했고 그리고 저희 애는 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KMO를 하다 보니까 선행이 조금 KMO는 딱 선행을 멈추고 그 과정에 있는 이제 문제가 좀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선행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미적 끝까지 막 나오고 이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기본적으로 수학의 그 뿌리가 엄청 단단하고 엄청 힘이 센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적 아이디어도 엄청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선행을 이만큼 진도를 나는 뺐어. 이거 무의미한 거야.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수학을 뭐 3번씩 4번씩 돌렸어도 대충 그냥 맞아. 듣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니 나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전화 받았는데 전 과정을 다 했다는 거야.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수학을. 몇 회도 그거는 의미가 아니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수학을 전 범위를 다 하는데 이걸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애들 다 기억 못 해요. 그치.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하고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수투를 하면서 아니 수투가 아니라 수하를 하면서 안 했던 수투를 하고 그 다음에 미적을 이제 겨울방학 때 특강을 듣고 또 2학년 됐을 때 여름에 또 미적 듣고 그러니까 왜냐면 미적이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애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방학 때마다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낙색에서 좀 살아남았죠 수학은. 근데 친구들 보면은 얘보다 성적이 빨랐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좀 저희 애가 잘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아무래도 많은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취재할 때 정말 CMS라고 알죠? 네네, 거기 어제 다녔어요. CMS 대표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압구정동이 본사인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다른 저기로 합쳐졌는데 그 CMS 본사 그 대표님하고 수학에 대해서 이제 영지 수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보니까 딱 아드님 얘기를 들으니까 딱 그 케이스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 때 모터보트를 만드느냐 뗏목을 만드느냐의 차이라는 거야. 근데 뗏목은 금방 만든다는 거지. 뚝딱뚝딱뚝딱 금방 만들어서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지금 내 모터보트 만드는 애들은 뭐 이거 설계해야 되고 막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를 이렇게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뗏목 빨리 만들어서 저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트를 그 뗏목을 만들어서 저만큼 가도 모터보트 완성한 애가 한 번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모터보트 만드는 마음으로 그런 애들이 성공한다. 내가 그거를 그 비유가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도 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도 뭐 웬만한 문제집은 다 풀었거든요, 사실 애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라는 문제는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문제집을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도 저는 심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화를 많이 풀어야 그게 단단해야 사실 맞아. 수상화를 가고 수원투를 가더라도 이게 되는 거지 밑에가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는 선행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선행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원래 그거 금지 용어야. 왜냐면 선행이라는 선행 금지법이잖아. 그래서 선행이란 말을 학원도 우리 선행반 운영해요 이렇게 쓰면 걸려요.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선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치. 지금 뭐 낙생고 1등이고 서울대 의대 간 학생이 나는 전범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 처음 가는 거잖아 생과는. 그렇지? 근데 안 했네. 1학년 과정까지만 심화를 한 거네. 아니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과정까지만 선행을 한 거네. 그러니까 심화를 한 반 거네. 정도 한 거죠. 1년 반. 나는 수학 시간에도 졸렸는데 수학 얘기하니까 또 졸리네요. 눈이 빨리 풀렸네?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낙생고 어머님 잘 이제 재밌는데 난. 좋은 답변이요. 내가 졸려가지고 잘이야.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